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하루 10분 10년 젊어지는 혈액 대청소입니다. 지은이 염룡하 21세기 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지은이는 교수이자 한의사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들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사시는데 혈관과 혈액순환의 건강은 너무나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왜 혈관과 혈류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알려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액을 맑게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법을 소상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혈류혈관병은 예고 없이 찾아와 단 한 번만으로도 인생을 180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보시고 잘 실천하셔서 혈관과 혈류의 장애로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꼭 예방하실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혈액오염은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이다. 혈액이 약간 오염되면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 손발저림, 생리 이상, 순환장애, 물혹, 사마귀, 피로가 오는 것으로 그치지만 혈액오염이 심해지면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신장염, 신부전, 간염, 간경화, 류마티스 등으로 고통받게 된다. 병을 만들고 이기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운동하고 잠자는 습관 속에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는 싹이 움튼다. 건강한 혈액이 막힌 데 없이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면 병은 날래야 날 수가 없다. 그러나 혈액이 탁해 잘 돌지 못하면 조금씩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강도도 약하고 대수롭지 않은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혈액이 탁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채기 어렵다. 혈액은 오염되면 어떤 형태로든 아프다는 신호를 보낸다. 뭔가 몸이 찌뿌드드하고 아프지만 피곤해서 그렇겠지, 저절로 낫겠지라고 생각하며 혈액의 신음소리를 무시하면 혈액은 점점 더 오염돼 결국 각종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고 만다. 비교적 초창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멍이 들어요. 몸에 멍이 자주 들면 피부가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인은 혈액 오염에 있다. 혈액이 오염돼 피부가 약해져 부딪히지 않아도 멍이 들고 약간만 부딪혀도 멍이 쉽게 드는 것이다.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 피부가 많이 거칠어지고 얼굴뿐 아니라 등이나 가슴에도 여드름이 많이 난다. 어떤 이는 머리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기도 한다. 생리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다. 워낙 많은 여성들이 크고 작은 생리통을 겪기 때문에 여자라면 누구나 생리통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여자의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생리통 역시 혈액이 오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다. 생리통은 자궁에 모여있는 혈액이 오염됐을 때 나타난다. 특정 부위가 이유 없이 아프다. 어떤 특정 부위가 계속해서 묵직하게 쑤시고 아프면 혈액 오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혈액이 오염되면 맑은 액체여야 할 혈액이 덩어리를 형성한다. 이 덩어리가 신체의 각 부분을 돌아다니며 자극하면 통증이 생긴다. 손발 저림은 나쁜 혈액 덩어리가 혈관에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혈액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픈데 특히 팔다리 쪽 혈관에 어혈이 붙어 있으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팔다리가 뻣뻣해지면서 저리거나 쑤신다. 흔히 손발 저림은 중년기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나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인해 20, 30대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쥐가 나는 것처럼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오고 심하면 마비감이 느껴지면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한의학에서는 배가 아프긴 아픈데 특정 부위에 고정되어 있고
쿡쿡 찌르듯 아프면 혈액 오염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어혈성 복통이다. 복부 대동맥이 피 찌꺼기가 막혀 통증이 생기거나 다른 장기로 가는 혈관들이 막히거나 수축돼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혈액 오염으로 생긴 덩어리가 두뇌에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어혈성 두통이라 부르는데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나타나기 쉽다. 오랜 시간 바르지 못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목뼈라고 부르는 경추가 뒤틀리게 되고 경추 주변에 있는 동맥까지 압박을 받게 된다. 이 동맥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데 두뇌에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 두통이 생기는 것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어지러우며 심하면 속이 메스껍고 소화도 되지 않는다. 특정 부위가 묵직하거나 쿡쿡 찌르듯이 아프고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자주 멍해지고 종합적인 판단력과 사고력이 감퇴되기도 한다.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고 나면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도 혈액 오염이 원인이다. 어혈이 많지 않을 때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막상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속수무책으로 어혈을 방치하다간 심장병, 중풍,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 생긴다. 어혈은 혈액이 지나다니는 통로인 혈관까지 병들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혈액순환 과정을 보면 혈관이 크게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구분된다.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깨끗한 혈액을 운반하며 정맥은 신체 구석구석을 돌면서 더러워진 혈액을 모아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서로 연결해준다. 혈관은 제각각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고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동맥이든 정맥이든 모세혈관이든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면 곧바로 문제가 생긴다. 혈관은 어떤 곳이든 다 막힐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잘 막히는 혈관이 있다. 가장 쉽게 자주 막힐 수 있는 혈관 중에 하나는 모세혈관이다. 대동맥과 대정맥이 고속도로라면 소동맥과 소정맥은 국도, 모세혈관은 좁은 골목길이라 할 수 있다. 길이 좁으면 그만큼 막힐 확률이 높다. 모세혈관은 워낙 가는 데다 손끝, 발끝처럼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연결돼 조그마한 어혈 덩어리에도 쉽게 막힌다. 뇌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뇌에, 눈으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눈에, 심장으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심장에 병이 난다. 어혈이 있을 때 손발이 저릿저릿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손발로 연결된 모세혈관이 막혔기 때문이다. 목에 있는 경동맥도 막히기 쉬운 혈관 중에 하나이다. 경동맥은 뇌로 보내는 혈액을 운반하는 중요한 통로다. 경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 쉽게 졸음이 오고 머리가 멍하고 두통도 자주 오고 어지럽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 또 망막 중심 동맥인 안저동맥과도 연결돼 눈이 자주 침침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심하면 망막 혈관이 터져 실명이 될 수도 있다. 중풍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다. 어혈은 어떻게 생길까? 차가운 기운이 어혈을 만든다. 차가운 기운에 의해 혈관이 수축되거나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혈액 속 여러 성분들이 엉켜 몸의 이상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찬 음식을 많이 먹거나 찬바람을 많이 쐬거나 찬물에 장시간 들어가 있거나 추운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 체온이 떨어지고 우리 몸의 활동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자연히 혈관이나 혈관 운동을 조절해주는 신경계, 호르몬계, 혈액 구성 성분 등이 영향을 받아 어혈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뜨거운 열이 어혈을 만든다. 뜨거운 환경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으면
몸이 더워지면서 혈관이나 혈액도 함께 뜨거워진다. 또한 술이나 고기처럼 열을 많이 내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몸에 열이 많이 생긴다. 열감기로 며칠 앓고 난 후 감기는 다 나았지만 여기저기 쑤시고 몸이 무겁고 간혹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고열로 혈액 속의 여러 성분이 상해서 어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섭씨 36.5도를 유지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몸에 열이 많아 혈관 내 온도가 높아지면 적혈구가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져 죽은 적혈구가 늘어나고 살아있는 적혈구도 비정상적으로 모양이 찌그러진다. 또 몸에 열이 많으면 혈관이 지나치게 팽창해 혈액 흐름이 빨라져 혈관에 부담을 준다. 결국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병이 들어 탄력을 잃고 느슨해진다. 노폐물이 어혈을 만든다.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음식물을 섭취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면 문제가 된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 콜레스테롤, 찌꺼기, 노폐물 등이 몸 밖으로 배설되지 않고 몸에 그대로 축적되는데 이것을 담음이라고 말한다. 담음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구성 성분의 변화를 일으켜 어혈을 형성한다. 육체와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몸이 아프면 덩달아 마음까지 아프다. 마음이 아프면 멀쩡하던 몸까지 아프다. 왜냐하면 육체와 마음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감정 또한 건강하지 못하다. 감정이 격해져 극심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기분이 울적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 이처럼 마음의 평화를 뒤흔드는 부정적인 감정은 혈액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때로는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이 감정이다. 무슨 일이든 쉽게 척척 해결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긴장하는 사람이 있다. 공부나 일상적 업무, 집안일, 가족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긴장으로 인해 심장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받고 교감신경계의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 모세혈관이 수축, 전체적인 혈액 흐름에 지장을 주어 어혈이 형성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자극을 받아 평소보다 빨리 움직인다.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수축이 계속되면서 박출량이 몇 배로 증가한다. 또한 말초혈관들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액순환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핏덩어리가 쉽게 만들어지고 콜레스테롤 분해 능력이 떨어져 피가 걸쭉해진다.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려면 적절하게 몸을 움직여야 한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활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 몸을 순환시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기와 혈은 몸을 자주 움직일수록 잘 통한다. 혈액을 쉽게 오염시키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거나 한꺼번에 과식을 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야식을 하는 것도 큰 문제다. 필요한 양보다 많이 먹으면 지방이 몸속에 축적돼 맑고 깨끗해야 할 혈액에 기름기가 잔뜩 낀 진득한 혈액으로 변한다.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은 독소나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면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어렵다. 규칙적인 식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최근에는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몸에 좋은 잡곡밥, 된장국, 미역국과 같은 슬로우 푸드 대신에 끼니를 때우는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게 된다. 그나마도 규칙적으로 먹지 않아 기력이 쇠진한 상태로 지내는 사람이 많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소심형은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가 혈액순환을 방해해 어혈이 쉽게 형성된다. 소심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받은 상처나 응어리가 많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심장, 폐, 위, 장의 모든 기관, 세포들도 위축돼 제 기능을 못하고 혈액이 엉켜 간 문맥이 막히고 심장 관상 동맥이 막히고 뇌혈관이 막힌다. 그래서 심장병이나 뇌경색, 치매 발생률이 높다.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과격형도 마찬가지다.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면 심장과 혈관에 압력이 가해져 수축된다.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데 혈관이 좁아진 상태이므로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과격한 사람들은 울분을 사귀지 못해서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혈관에 압력이 가해져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혈관이 터져버린다. 머리 혈관이 막혀 뇌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숨이 가쁘면서 심장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목에 있는 경동맥도 쉽게 막히며 뒷골이 딱딱하게 굳어지기도 한다. 마음이 침울해지고 과격해지면 혈관도 탄력성을 잃고 굳어지며 핏덩어리도 많이 생겨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소심형과 과격형은 나타나는 모습은 정반대이지만 결국 지나치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가 된다. 그러나 늘 안절부절하면서 긴장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사람에게는 혈액 오염이 빨리 나타난다. 신경계도 긴장되고 이에 따라 혈관 수축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에너지가 뇌로 집중돼 혈액 오염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 혈액 오염이 빨리 진행된다. 몸이 피곤한데도 오늘 꼭 이만큼 일은 해야 된다는 강박증을 가진 성실강박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몸살 기운이 오는데도 무리하게 일을 해서 결국은 쓰러지고 만다. 어혈이 잘생기는 사람들 중에는 성격이 꼼꼼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많다.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고정관념의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하기 때문에 마음이 늘 평화롭지 않다. 기분이 나쁘면 금세 얼굴에 표시가 나는 단순한 성격도 많지만 기분이 나쁘고 언짢아도 꾹꾹 참는 복잡한 성격도 많다. 참는 게 익숙하고 쑥스러워서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혈액이 빨리 오염된다.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꿍 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면 핏덩어리가 많이 생기고 심장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인다. 어릴 때 부모가 엄했거나 꾸중을 많이 듣고 자라 자기 표현이 서툰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푸는데 서툴다. 상대방 때문에 서운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표현을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담아둬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다. 꿍 체질은 너무 참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면 감당이 안 된다. 마음속에 담아둔 세월이 길면 길수록 꿍하게 뭉쳐있는 독소의 무게 또한 무거워져 몸과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그러니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꿍하게 담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풀자.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도 상황이 편안해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편안해질 수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마음 정화 요법을 잠깐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묵은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억지로라도 하루에 10번 웃기. 우리 몸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마음이 슬프거나 우울해 축 처져 있으면 우리 몸도 덩달아 기운을 잃는다. 밥도 먹기 싫고 움직이기도 싫다. 그렇게 기력이 쇠진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기혈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웃으면 기쁨 에너지가 방출되어 심장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교감신경의 흥분도 가라앉혀 혈관 수축도 풀어진다.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넓어져 순환 속도가 좋아지고 혈관 벽도 충격을 덜 받는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엔돌핀은 억지로 웃을 때도 분비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하하호호 웃는 연습을 하자. 최소 하루 10번 이상 웃다 보면 마음속에 쌓여있는 앙금이 조금씩 사라질 테니 말이다. 하루 10분 잡념을 없애주는 명상하기. 마음에서 생기는 질병은 대부분 오랫동안 축적된 미움, 원망, 콤플렉스, 불평, 불만 등에서 온다. 이러한 감정들이 긍정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면 마음에 쌓이고 쌓여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난다. 명상은 내 안에 있는 잡다한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나는 괜찮다로 치유하는 자기최면법. 자기최면법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데 스스로 최면을 걸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 대신에 긍정적인 상황과 감정을 암시함으로써 육체적으로 해당 상황을 경험하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먼저 편안한 장소를 골라 조명을 어둡게 한다. 바닥에 앉는 것보다 등 받침대가 있고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는 것이 좋고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온몸에 힘을 빼고 근육을 모두 이완시킨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복식 호흡을 한다. 먼저 양팔, 양다리를 이완한다. 심장에 주문을 건다. 왼손을 심장 위에 살짝 올려놓고 조용히 심장의 움직임을 느끼며 귀 기울인다. 심장이 매우 규칙적으로 뛰고 있다를 천천히 3번 반복한다. 폐에 주문을 건다. 의식을 폐에 집중하고 아주 편안하게 호흡하고 있다를 천천히 3번 반복한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맑고 신선한 공기가 폐 안에 가득 차고 폐 속에 있던 오염된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한다. 배에 주문을 건다. 의식을 배에 집중하여 배가 점점 따뜻해지는 느낌을 갖는다. 배가 매우 따뜻하다는 말을 천천히 3번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이마에 주문을 건다. 이마에 의식을 집중하고 이마가 매우 시원하다는 말을 천천히 3번 반복한다. 시원한 공기가 이마에 와 닿는다고 생각한다. 하루 10분 스트레칭 동작. 뻣뻣하게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데는 스트레칭만한 것이 없다. 현대인들은 활동량이 적고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근육이 긴장되기 쉽다.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몸이 찌뿌드드하면 마음도 편치 않다. 이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굳어진 근육뿐만 아니라 마음도 저절로 풀어지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어깨 근육이 뭉치고 목 뒷부분이 뻣뻣해진다. 머리 기울이기와 돌려주기 동작은 단단하게 뭉친 어깨 근육과 목 근육을 가볍게 풀어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준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몸의 끝쪽에 위치한 발가락과 손가락으로 혈액이 흐르지 않아 저리고 아플 수 있다. 손가락과 발가락 스트레칭을 통해서 손가락과 발가락의 말초신경을 자극한다. 복잡한 마음을 달래주는 요가. 요가는 가늘고 길게 호흡하면서 정신을 집중하는 동작을 취하므로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다. 특히 요가 동작 중에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주는 동작들이 많다. 나무 자세. 나무 자세는 땅속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나무처럼 한 발로 몸을 유지해 서 있는 동작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고 잡념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한 발로 온몸을 지탱해야 하므로 높은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하는데 이 자세를 꾸준히 반복하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팔다리 털기.
팔다리 털기는 모관 운동이라 하는데 팔과 다리의 근육을 가볍게 털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데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혈액이 오염되면 말초신경까지 혈액이 흐르지 않아 팔과 다리가 저리기 쉬운데 팔과 다리 털기는 팔다리 끝부분까지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해준다. 특히 잠자기 전 이부자리에 누워 이 자세를 취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송장 자세. 송장 자세는 온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자세다. 항상 긴장된 근육을 느슨하게 이완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동작으로 갑작스럽게 피곤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할 때 동작을 취하면 좋다. 아기 자세. 엄마의 자궁 속에서 아기가 아무 걱정 없이 웅크리고 있었던 것처럼 온몸을 웅크리는 자세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혈액을 정화하는 간단한 동작.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서 혹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그러다 보니 혈액이 심장을 중심으로 온몸을 돌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밑에서 위로 혈액이 돌아다니므로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 부위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으면 지방 덩어리에 혈관이 눌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끔은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는 부위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다. 복부 두드리며 마사지하기. 복부 마사지는 배를 자극하여 장기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며 몸속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이므로 시간이 날 때마다 복부를 두드려주면 뱃살을 빼는 효과와 함께 소화 기능을 돕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활 자세. 온몸을 팽팽하게 당겨진 활처럼 만드는 동작이다. 복부를 자극하여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고 복부 지방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다.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양 발목을 잡는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들어 올린다. 이때 배꼽을 중심으로 상체와 하체가 균형을 이루도록 신경을 쓰면서 들어 올린다. 숨을 멈추고 자세를 유지한 후에 숨을 내쉬며 천천히 상체와 하체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붕어 운동. 붕어가 꼬리를 흔들며 헤엄을 치는 자세와 비슷하다. 이 운동은 복부에 있는 장기들을 자극하여 뱃속에 쌓여있는 음식 찌꺼기를 배출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복부 비만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어 혈액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양손에 깍지를 끼어 머리 뒤에 댄다. 양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발끝은 몸쪽으로 세운다. 붕어가 꼬리를 흔들며 헤엄치듯이 몸을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준다. 물구나무 서기. 거꾸로 서기 자세인데 혈액을 평소와는 반대로 흐르게 하여 몸 안에 정체되어 있던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동작이다. 오염된 혈액을 맑게 해주는 음식. 인체에 필요한 5대 영양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했을 때 혈액이 가장 깨끗하고 건강하다. 혈액을 정화하고 어혈을 풀기 위해서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부족한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 또한 음식들 중에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독소를 없애주는 음식도 있으니 이러한 음식들을 즐겨 먹으면 혈액을 한결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곡류. 현미, 콩, 검은쌀과 같은 잡곡은 필수 아미노산은 물론이고 필수 지방산과 섬유질, 미네랄이 풍부해서 몸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를 맑게 해준다. 따라서 쌀밥 대신 현미, 콩, 검은쌀을 섞은 잡곡밥을 먹으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서도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서 좋다. 녹두도 독을 없애는 데 좋은 식품이다. 녹두는 술독을 풀어주고 화상을 입었을 때는 열독을 없애준다. 또한 모든 약이나 음식, 쇠고기, 광물성 물질, 중금속 독을 없애준다.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복용한 사람도
녹두죽을 한 번씩 먹어 그 독을 빼내면 좋다. 혈액이 오염돼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종기가 났을 때도 녹두죽을 먹으면 독을 없앨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조류, 과일류, 채소류, 생선류, 버섯류가 있다. 혈액을 맑고 건강하게 만드는 한방차. 차는 고기를 자주 먹어 탁해진 피를 맑게 해주고 곳곳에 쌓인 지방을 분해시켜 비만을 줄여준다. 또한 혈관벽의 긴장을 완화해 고혈압에도 좋다. 위, 장 내의 세균을 없애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고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혀준다. 한방차를 꾸준히 마셔주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혈관 운동에 도움을 주어 탁하게 오염된 피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 오미자차. 오미자는 콜레스테롤 분해 능력이 뛰어나 지방이 많은 사람에게 좋다. 알코올 분해에도 효과가 있어 숙취 해소를 도와줄 뿐 아니라 손상된 혈관벽을 빠르게 복구해준다. 특히 따뜻한 성질의 오미자는 추위를 많이 타고 몸이 찬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환기차. 혈관 운동을 도와줘 순환이 잘 되도록 한다. 심장 근육의 활동 에너지를 보강하고 관상동맥이 막힌 것을 풀어준다. 결명자차. 콜레스테롤 분해 능력이 뛰어나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에게 좋다. 특히 몸에 열이 많고 변비가 있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보리차 대신에 수시로 마시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결명자의 성질은 차가우므로 몸이 차서 물을 마시면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율무차. 율무는 몸 안에 넘치는 수분을 체외로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 특히 혈액 내 과다한 지방을 분해시켜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므로 비만인 사람에게 좋다. 귤껍질. 귤껍질은 유해 활성산소를 없애고 지방을 분해하여 적혈구가 엉키지 않도록 해준다. 또한 혈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장 내의 유독가스를 배출시켜 혈액 오염을 막아준다. 장독을 배변으로 배설시킨다.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되는 가슴 답답한 증상을 없애는 데 아주 좋다. 귤껍질이 아니라도 유자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 매실차. 매실은 심장의 빠른 수축과 이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없애주고 혈관 탄력성을 좋게 하여 혈류량을 조절해준다. 또한 음식에 들어있는 독과 술독을 풀어주는 역할도 한다. 우울증이 있고 가슴이 막힌 듯한 사람은 매실보다 녹차, 보이차, 국화차가 더 좋다. 구기자차. 구기자는 혈관벽의 손상을 복구하고 혈당 농도를 묽게 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높아 육류를 많이 섭취하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정말 좋은 차다. 고혈압과 중풍 예방에도 효과가 탁월하므로 끓여놓고 보리차처럼 마시면 좋다. 마즙. 즙이나 차로 마시면 좋다. 심장이 안 좋아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입이 마르고 피부도 거칠고 불안함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주 좋다. 콜레스테롤을 분해해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말을 갈아 즙을 내거나 그냥 먹어도 좋다. 말을 말려 가루로 만든 후 더운 물에 타서 마신다. 뽕나무 잎차. 지방 분해 작용이 뛰어나 비만이나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고혈압, 심장, 관상, 동맥경화증에도 효과가 있다. 뽕잎 10g을 찻잔에 담는다. 끓는 물을 부어 2-3분 정도 우려낸 후 마신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